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 자, 오늘은요, 또, 이번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야 중국의 의료진 50명이 중국 의료진 50명이 북한에 급파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뭐냐, 이 김정은 진짜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가설, 또 다른 뭐 추정이죠. 또 다른 가설을 하나 또 제가 이제 과거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 1만원 정기 후원 1877-0248이고요. 방송 의견 및 응원의 문자입니다. 전화가 아니고. 문자는 샵 7079-0325 한 통에 2,000원입니다. 많이 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 이게 저희가 방송을 해도 이게 광고비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책 7권을 읽으시면 여러분들 서울대생을 가르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책을 쭉 읽으시면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아실 수가 있다. 역사 공부를 안 하면은 우리 개도족보가 있고 말도족보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를 모르면은 지금의 혼란상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드려도 알아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헐버트 초기 기독교 선교사, 대한독립을 빛낸 헐버트 초기 기독교 선교사부터 이 책을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뒤에 또 해드릴게요. 자, 010-6832-0325 010-6832-0325로 책 주문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가시거나 아니면 윈윈 미디어라고 네이버나 다음 구글 줌에서 검색을 하시면 윈윈 미디어, 여러분도 책을 사면 여러분도 좋고 저희도 좋고 윈윈 미디어를 가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안내 홍보를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된다. 자, 김정은이가 죽은 거 아니냐, 뭐 중국 공산당이 뽑은 50명의 의료진이 북한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코로나 대응일 수도 있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숭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이제 이끌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중국 내 대북 의료진 파견설, 김정은 관련해서 소문이 많이 퍼지고, 지금 북한 내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그런 김정은이 죽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대북 의료진 파견설에 제공할 소식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정은이가 4월 12일 날 그 최고인민회의 불참했고, 4월 15일 날 태양절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행사에 불참했다. 자기 아버지 제삿날이죠. 제사에 불참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우리 친서 잘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야, 북한 외무성에서 트럼프에게 친서 보낸 사실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4월 20일 날 데일리 NK에서 김정은 심혈관 수술 받았다고 보도가 됐고, CNN 김정은 수술 후 중퇴 첩보 보도 등 건강 이상설이 대두됐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기사 나오기 전에 아마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김정은이 유고설 CNN 방송 나오기 전에 그 앞주에 제가 김정은이가 심장 수술을 했고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위독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아마 보신 분들은 쭉 흘러가는 흐름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 건강 이상설 잘 모른다, 잘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4월 24일 날 트럼프가 CNN 보도 부정확하다, 오래된 문서 썼다고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제 25일 날 로이터에서 중국이 의료진 50명을 이제 북한에 파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은 김정은이가 살아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왠지 김정은이가 죽은 것처럼 계속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북한 내에도 친중파가 있고 친미파가 있어가지고, 김정은이가 옛날부터 야, 나 이게
친중파들이 나 이거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무섭다. 나 신변 보호해줄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북한에다가 미국에다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 아이고 신변 보호해줄게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했는데 김정은 중퇴설 오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어요. 왜?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짜잔하고 나타나면 봐라 내 말 맞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뭔 소리다? 미국이 김정은이를 어떤 작전에 의해 가지고 김정은을 북한에서 뭐 망명을 시켰든지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어디엔가 지금 보관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뭘 하고 있다? 뭔가 야 너 한국 무쇠 서명해 뭐 미군 뭐 북한에 주둔하는 거 찬성해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해놓고 나중에 짜잔 다시 도로 갖다 놓는 그런 작전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디에 있을 건가?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거 미국 쪽에서 듣기로는 그 일본 앞바다에 이제 해상 감옥, 선상 감옥이죠. 선박인데 일반 그 상선인데 그 밑에는 이제 저기 뭡니까 그 감옥이 들어있는 그런 배들이 와 있다 하더라고. 그런 배들이 와 있다는 이야기를 뭐 들었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뭐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설입니다, 가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가설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2018년 6월 1일자 기사인데 이게 2018년 2월 달에 있었던 미국하고 러시아의 총격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알아야지 이 북한 내에서 중국하고 이 미국이 그 총격전이라든지 그런 군사적 작전이 서로 치고받고 한 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게 50명을 파견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정은을 데리러 지금 뭐 북한에 진입을 했다가 미국 쪽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중국군이 사상을 중국군의 특수부대가 북한군 몰래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사상을 냈고 그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 가지고 50명이 온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왜냐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코로나를 저기 평양에다가 보낸 게 누구예요? 그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평양에 퍼뜨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 주고 약 준다고? 저기 지금 이 김정은 정권이 친중파들 북한 내 친중파들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견제하고 있고 문재인이를 지금 싫어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는 이유가 친중으로 돌아서 그래요. 친중 친북이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중국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데 문재인이가 자꾸 저기 친중 정책을 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친중 반미 근데 김정은이는 반중 친미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이를 지금 싫어하는 삶은 소대가리 삼소대장 삶은 소대가리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김정은이는 3대대장 삶은 돼지 대가리 우리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김정은이는 친미 반중 문재인은 반미 친중 친중 반미 뭐 하여튼 지금 노선이 희한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시리아에서 한 500명 정도가 러시아 용병이죠. 특수부대인데 마크를 떼고 그 시리아 정부군하고 이 저 빨간색 원이 있는 지역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있던 지역인데 여기가 한 4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병력 500여 명의 병력하고 탱크 뭐 장갑차 이런 것들 T-22 탱크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미군 기지를 급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 지휘관이 야 러시아 측에다가 무전도 보내고 야 공격하지 말라고 했는데 40명밖에 없으니까 500명이 와가지고 전차하고 장갑차 이런 걸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보시면 F-22, F-15, B-52 폭격기, AC-130 중무장 지상 공격기, 뭐 AH-64 아파치 헬기 이런 것들로 3시간 동안 이제 폭격을 퍼부었다. 그리고 공격용 드론 리퍼 뭐 이런 것들이 동원됐다는 거죠. 리퍼는 아마 솔레이만이 제거했을 때 뭐 아마 보셨을 거예요. F-22 스텔스 이건 레이더에 안 잡히죠.
이거는 이제 그 제공권 장악 전투기다. 그리고 이거는 F2, F-15E 이거는 폭탄을 이래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공권 장악도 있고 지상 폭격도 하고 뭐 그런 용도고, B-52 전략 폭격기가 이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동원이 됐고, 이 아파치 헬기가 이렇게 뭐 대전차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주렁주렁 기관 포탄을 달고 다닌다. 그리고 이제 AC-130 지상 공격기가 뭐냐면 비행기 옆에 이렇게 기관포가 달려 있어요. 105mm 포도 달려 있고 해가지고 위에서 기관총을 이 포탄을 이렇게 105mm 포탄을 그냥 기관총 쏘듯이 쏘는 거예요. 이게 내부 모습입니다. AC-130 이 내부 모습이, 이거 죄송해요. 아파치 헬기가 아니고 AC-130 내부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위에서 3시간 동안 폭격을 해가지고 러시아군을 다 한 300명을 제거해버리고 200명은 그냥 다친 채로 이제 도주했다, 이런 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고서 이제 우리가 이 북한 사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예전에도 작년 7월 달에도 그 러시아 잠수함하고 그 미국 잠수함하고 그 바렌츠에서 북극해에서 이게 교전을 했다 뭐 그런 기사를 하니까 가짜 뉴스라고 온 쌍욕을 하고 댓글을 달고 하시는데, 그때도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 그 보여주면서 미국하고 러시아가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기 때문에 그 복수 혈전으로서 저기 이 뭐야 이 시리아에서 그래 한번 싸웠기 때문에 복수열전으로 북극해에서 그렇게 충돌이 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군사적인 작전이라는 건요, 이 전체적인 그 내막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알아야지 이게 눈에 보이는 거지. 한두 개만 아무리 이제 군사 밀리터리 매니아를 하더라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무기 체계 뭐 딱 딸랑 한두 개만 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융복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본다면은 50명이나 김정은이 하나면 어떻게 치료하려고 50명을 파견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미군하고 이 김정은이를 둘러싸고 이게 빼내려고 하다가 사상전이 치고받고가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중국군 병사들이 대규모로 죽어가지고 이제 아마 그거 시신 수습하러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절대로 그 기사에 안 나와. 이거 한 몇 개월 있다가 기사 나와. 시리아 관련 뉴스도 저기 2월 달에 있었는데 2018년 6월 달이나 돼가지고 기사가 흘러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CNN에서 김정은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CNN이 무슨 언론사입니까? 친중 민주당 쪽.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 쪽한테, 트럼프는 계속 그 김정은이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친중 쪽, 중국 쪽은 김정은이가 뭔가 유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고, 계속 그래 이야기하는데, 김정은이가 트럼프 쪽은 김정은이가 살아있다고 해야지 나중에 데리고 나올 거 아닙니까? 혹은 또 다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뭔가 뒤에서 미락을 맺은 다음에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국 쪽이나 CNN 쪽은 김정은이 죽었다 해야지 뭡니까 저기 나중에 미국 쪽에서 김정은이를 갖다 놔더라, 아유 저거는 가짜야 하고 이제 가짜 프레임, 가짜 뉴스 프레임을 또 뒤집어 씌우겠죠. 자, 김정은이 중퇴설 떴을 때 F-22 랩터가 출격했는데 뭐 B-1B 그 전략 핵폭격기도 나왔다. 그리고 F-22 8대 공중급유기 한 대, 수송기 한 대, 그리고 2년 연속 연기된 한미 공중훈련도 재개가 됐는데, 제가 이거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C-17 글로벌 마스터라는 이런 초대형 수송기가 나왔다는 건 이건 육상에서 작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공군 훈련만 할 것 같으면 저 130, C-130 수송기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원산에 지금 김정은이가 자주 가고 뭐 묘양산, 뭐 원산 그쪽 일대에 김정은이가 이제 뭐 치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원산 갈마비행장이 있으니까는 갈마비행장이 이거 민간 비행장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F-22는 스텔스기니까 전혀 레이더 안 잡히니까 하늘에 떠 있고, 여기 뭐야 이 저기 C-17 글로벌 마스터 이런 수송기가 이제 내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비포장 도로에서 막 내립니다. 그 내려가지고 이런 이 초대형 이런 F-15, F-35 이런 비행기도 싣고 다니고 병력을 300 몇십 명을 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장갑차도 세 대를 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뭐 비행장에다 내려놓고 장갑차 세 대가 가가지고 김정은을 빼오는 거예요. 두 대는 이제 엄호하는
병력이 타고 있고, 이게 9명 타니까 엄호하는 병력이 타고 있고, 이제 김정은이는 뭐 저기 의료용 장갑차에 태우든지 뭐 그래가지고 이거 싣고서 이제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이 B1B 이게 랜서 이 전략 핵폭격기도 떴는데, 이게 61톤이니까 미사일을 뭐 한 8, 90발 싣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무슨 이야기냐, 사거리 2500km짜리 토마호크 뭐 그런 미사일, 그러니까 지상 폭격용 미사일도 싣고 핵미사일도 싣고,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공대공 미사일 F-22가 이제 그 미사일 수가 좀 적어요. 이게 내부에 무장창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B1B 랜서 저 죽음의 벽조라는 저게 미사일을 그냥 막 쏘고 막 쏘고 가면은 이 날아오는 미사일을 F-22가 이게 유도를 해가지고 적 항공기에다 딱 갖다 맞추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저기 B1B 저기서 이제 바로 그냥 지상에 폭격을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지난해 연기했던 한미 그 공중 훈련도 전격 실시를 다시 했습니다. 이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이상하게 지금 삶은 소대가리 정권이 지금 미쳐서 돌아가는데, 정경두 국방장관이 미국에 몇 번 갔다 오더만은 이제 갑자기 미국 편을 들기 시작했다. 북한에 돼가지고 이제 지금 전방에 갑자기 뭐 훈련들이 막 지금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 높이고 있다. 한반도 엄중하다. 뭐 이런 이례적 발언.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 문재인 정권하고 갈라선 거예요. 왜? 김정은이가 친미 반중으로 돌아서 버리니까 문재인 정권은 또 친중 반미인데, 북한은 3대대장은 삶은 돼지 대가리는 친미 반중이고, 삶은 3대대는 그러니까 친미 반중, 3소대 삶은 소대가리는 친중 반미. 라인이 이제 뭐 달라지니까 싸울 수도 있겠구나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남중국해 상륙함이 이렇게 훈련하니까 이제 중국의 군함이 포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그 상륙함이지 그 F-35 스텔스기도 뜨는 이게 중형 항공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남중국해에다가 중국의 시선을 붙들어 놓고 한국 공군, 주한미군 공군이 막 훈련하니까 중국 공군은 또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공군도 이 평양 요 남쪽에 이 휴전선 이쪽에서도 혹시 치고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 신경을 쓰고, 한국에 지금 육군이 또 전반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혹시나 이게 또 밀고 올라올까 싶어가지고 북한군은 전부 다 이 휴전선 이쪽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제 미군이 저쪽 원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김정은이를 이제 압송 혹은 뭐 데리고 온 건지 뭐 망명을 시킨 건지는 모르겠어. 나 데리고 온 것 같다. 그 과정에서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저기 중국군 특수부대들이 뭐 또 침투를 했겠죠. 북한한테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미국이 보고 있다가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을 완전 개작살 낸 것처럼 미사일로 쏴가지고 애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중국의 지휘관이 의료진 50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왜? 이 중국군 시신들을 수습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가설이지만은 이런 가설도 한번 내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작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북한이 코로나 확진자로 사망자가 최대 수만 명이다, 확진자가 수만 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2월 20일에는 유럽 외교관들이 평양을 철수했다. 그리고 이제 언론들한테도 나가라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부터 혹은 2월 말 이전부터 작전이 준비가, 코로나 사태에 편승을 해가지고 작전이 이제 준비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중국 애들이 못 들어오게끔 마른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북중 국정선을 막는다고 해놓고 중국 애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평양도 봉쇄를 하고 외교관들 철수시키고 기자들 외신기자들 다 빼내고, 그러고 평양을 봉쇄한 다음에 김정은이가 치료한다고 저기 원산으로 가고, 그러면 원산으로 가고
그리고 이 남쪽에서는 이제 무슨 군사 훈련을 계속 하니까는 갑자기 안 하던 군사 훈련을 하니까는 놀래가지고 이 북한에 있는 친중파인지 친미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군부들이 이제 이 남쪽의 훈련을 대응을 하고 그 사이에 김정은은 빠져나오고 중국은 뭡니까 또 남중국 해다가 미 해군이 중국의 시선을 거기다 붙잡아 해놓고 그러한 이 종합적인 작전이 이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준비된 작전이 최근에 시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군이 사상 그거 막으려고 뒤늦게 들어갔다가 북한군한테 미군한테 폭격받고 시신이 생겼고 그거를 수습하러 50여 명의 의료진이 온 게 아닌가 싶은 이건 가설입니다. 예. 몇 개월 지나야지 이런 기사가 나오겠죠. 자, 최근 평양 봉쇄 김여정이 승격됐고 김정은 신변 이상 맞는 듯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중국 연구실에서 이제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조사하고 있다 그러고 있고 트럼프의 책사 배너니 뜬금없이 독일의 그 생화학 테러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다 전범으로 처리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시진핑을 전범으로 처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조사가 들어가자 공동 조사를 하자고 했을 때 중국은 공동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이 에이즈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든 게 맞거든. 그러면 우리 조사 못하겠어 하다 보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중국이 나쁜 짓 했다는 게 공식화가 되는 거고 전 세계가 중국을 죽여도 되는 합법적으로 죽여도 되는 유엔 차원에서 중국을 제재하는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 안 그래도 돈 없고 달러 없고 식량 없고 기름 없고 하면은 자국의 이 쇄국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인구를 5억 미만 한 3억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산사댐이 터지면 이 파란색 원이 우한입니다. 그러면 우한도 완 숨을 내버리죠. 이렇게 산사댐을 터뜨려 가지고 숨을 시켜버리면서 이제 자국민도 한 10억 가까이 죽여버리고 이게 터지면 수인선 전염병이 돌겠죠. 수인선 전염병. 그럼 전염병 때문에 또 죽고 하면은 증거인멸도 되고 자기들이 에이즈 이런 균을 만들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배포했다는 그런 증거도 은멸되고 자기 나라 사람들도 한 10억 이상 죽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남는 인구 얼마 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통치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을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자해 공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실업자가 2억 5천만인데 계속 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밥 달라고 계속 들고 올라오면 얘들 다 죽을 겁니까?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수출 중단이 됐고 내수 경제가 박살났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방어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그 공장을 돌리라고 하니까 일부러 불지르고 불나서 우리 못 돌린다. 왜?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식량난 메뚜기 거연벌레 무슨 돼지 콜레라 등등 해가지고 식량이 부족하다. 돈도 없어가 사올 수도 없고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호주 등등 이런 국가들이 밀이나 쌀 수출을 전부 다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사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겠죠. 이때까지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 명나라, 명청 교체기, 원명 교체기 등등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폭동 애 잡아먹고 사람 잡아먹고 하다가 폭동 일어나고 들고 일나가 교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국민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 댐을 터뜨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말까지 단기 외채 1조 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외환보 유액이 3조 1천억 달러인데 이제 빚이 3조 5천억 달러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조 달러는 미국 채권이기 때문에 이건 못 쓴다고 보고 그럼 실질적으로 그 외환보 유액이 2조 1천억 달러인데 그러면은 1조 4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부채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단기 외채가 이제 약 1조 한 70%가 단기 외채니까 1조 달러가 연말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이제 IMF 들어가고 이제 파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산을 하기 전에 이제 자해 공갈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리고 이제 인도가 20조 달러 손해배상 청구, 미국 보수단체가 20조 달러 손해배상 청구, 영국 4조 달러 미국의 각 주들이 또 중국에 소송했고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소송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내 이제 공자학원, 대학생, 차이나타운 등 친중 세력들을 전부 다 퇴출시키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친미 정권 쪽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반도 불침 항모 계획으로 해가지고 군산에 F-35A 60대를 스텔스기입니다. 이걸 60대를 배치하고 초음속 대함미사일도 배치하고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이제 인도하고 러시아가 만든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대거 배치하니까 중국의 함정들은 500척을 찍어도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 장거리 대형 미사일 뭐 이지스함, 잠수함 대량 배치하고 있고 군비 증강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또 남한 내에서 친중파 문재인 정권이 압승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더 빨리 죽여버리겠죠. 한국하고 중국하고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전체적으로 이제 이 중국을 쪼여오는 이 목줄이 이제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막 이제 핵을 소형으로 해가지고 전술핵 무기를 만든다고 소형 핵실험을 하는데, 하다 보면 자꾸 충격파가 가니까는 그 지금 우한 산사댐 그 위쪽에서요. 그러다 보면 산사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핵실험도 하면서 충격파로 산사댐이 의도적으로 무너지게끔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와중에서 지금 이 문재인 정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기업은행이 이제 과징금 1,000억을 맞았다. 미국 검찰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뭐 1,000억, 뭐 몇십억 주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란에다가 뭐 원유 사오고 하면서 대금 결제하고 뭐 그런 것들인데, 그게 지금 터진 거예요. 그게 2014년, 11년, 12년, 13년, 14년 그때 일인데 지금 때린 거지. 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갈아버리겠다고. 아니, 김정은이가 친미로 돌아왔으면은 문재인 정권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김정은이를 쓰겠지만은 남한에서 중장기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교체시켜버리고 친미파 정권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한미 연합군이 이제 북한 접경 지역에 이제 포진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갈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을 제거해야 되고, 말 안 듣는다. 뭐 한미 방위비 분담금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뭡니까? 세컨드리 보이콧 때려버리겠죠. 중국에서 북한에서 뭐 석탄 사온 거, 그리고 벤츠 북한에 준 거, 이런 것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고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5.56mm 소총을 6.8mm로 바꾼다. 이게 북한만 상대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중국군이 방탄복을 입으니까 중국군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은 한국군이 여기에 있는데 왜 뜬금없이 중국군 상대하는 총을 지금부터 개발합니까? 그게 뭔 소리냐면, 한국군이 언젠가는, 지금이야 급하니까는 이 트럼프가 투트랙으로 김정은이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중국을 때리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쓰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서 정권을 교체하고 한국군하고 주한미군이 북중 접경 지역에 이제 올라가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김정은이도 이제 쓸모 없어지고, 뭐 북한군도 쓸모 없어지고, 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남한 내에 있는 친중 세력들, 김정은이 뒤통수를 때린 뭐 문재인 정권의 뭐 민주당 이쪽 애들, 뭐 종북 수사파 애들 다 쓸어버리는 그러한 작전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 뭡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뭐 180석을 얻었다고 하는데, 친문 세력하고 친이낙연 세력하고 또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있고, 북한에서 또 남쪽에 내가지고 보복작전, 중국이 보복작전, 그리고 지금 한국군이 이 정경두 장관이 미국과 같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친미로 돌아섰어요. 이 문재인 정권 말 안 듣고 미국 쪽 말 듣는다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문재인 정권을 또 쪼글 거 아닙니까? 너 애새끼들 관리 어떻게 하냐고. 그러다면 이제 양 사이드 세 곳에서 이렇게 압력이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심장마비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5월달, 6월달에 이제 뭐 코로나가 또 이제 창궐할 거다. 뭐 2차 쓰나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수선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문재인 6.5 사태가 생겨버리면은 그 장례식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건강 안 좋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고, 맨날 집에 휴가 갔잖아요. 때 되면, 아니 1년에 지금 몇 번을 휴가 갔습니까? 대통령 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는 거 다 이야기 나왔고 치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스트레스로 죽었다 이러면은 그거는 뭐 또 코로나 때문에 뭡니까 저기 뭐 장례식도 못하지 뭐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착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왜? 한미동맹은요 이 한미 기독교 동맹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은 우리가 쓰는 한글은 헐버트 선교사가 다 체계를 정립했어요. 이런 걸 모르고 야 왜 기독교 종교 편향적으로 방송을 하느냐 하면은 정말 무식쟁이 된다. 그러면 한글 쓰지 말아야지. 영어만 쓰든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국 그린데서 바로 알기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기독교 세력, 교회 세력들을 끌고 와가지고 조선을 독립시키고 대한민국 건국하는 이야기고 이거 이제 그 GDN 추천 도서 세 번째는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수없이 많은 이제 공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걸 알아야지 지금 한국 정세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 6.25 전후에 이 남로당 이 후신들이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이쪽에 됩니다. 남로당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야지 지금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그 대한민국이 이제 그 닉슨 독트린에 해가지고 미군이 철수하고 주한미군 1사단이 철수해요. 그리고 북한이 제2의 6.25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탱크 만들고 함정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저기 총알 만들려고 화학 공장 뭐 자동차 공장 뭐 저기 함정 공장 그 제철소 뭐 이런 것들 전자산업 뭐 화학산업 이런 것들 70년대 투자했는데 그게 80년대에 3조 호황을 만나면서 이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88 올림픽을 하고 소련에서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무너지고 북한이 1990년대에 300만이 굶어 죽는 옥수수고개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내무dom에 침을 뱉으라고 유신기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숨막히는 역사들이 여기 들어 있으니까 이 책은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진도 많고 하니까 당시 국무회의 기록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그 당시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황금알 낳는 그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을 왜 포기했나? 이거 우리가 서문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만주로 가야 된다. 중국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중국 접수하러 가려면은 군비 증강을 해야 되는데 이승만 박정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핵무기 개발도 하려고 했고 이제 저기 무기 개발을 많이 했다. 그런데 방위산업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대기업이 다 떠나고 있다. 삼성 같은 기업도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변 국가들을 이제 포섭을 하려면은 새마을 운동을 수출해야 되고 글로벌 빅텐트를 쳐가지고 중국을 포위해야 된다. 미국이 한국을 통일시켜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동시에 견제하는 그런 지역의 경찰국가 역할을 맡긴다. 그러려면은 군비 증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부터 채용까지 한국군 변천사 및 전투기 공장 화보가 한 70여 장 들어있는데 우리 자제분들 어린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딱 좋아요. 사실 저 책은 내가 군대에다 집어넣으려고 만든 건데 뭐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 들어가니까 군대에서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사주시고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책도 지금 뭐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가 봐야지 부정선거인지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010-6832-0325 010-6832-0325로 신청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가시면은 저희가 윈윈 미디어라고 온라인 그 서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배너가 있으니까 그거를 클릭해서 가서 자세히 보시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 줌에서 이제 그 포털에서 윈윈 미디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안에 저희가 온라인 서점을 만들어 놨고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차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